자, 오늘은 유스민 타임으로 짧고 굵게 좋은 소식 한번 전해드릴 텐데 오랜만에 사상 최초로 천 대표가 직접 나왔습니다. 천영기 대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7일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마쿠에서 실세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직접 등판을 했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나오셨을 거고 아마 어떤 소식입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아닙니다. 홍 시장 표현대로라면 숙소죠. 관사가 아니라 숙소다. 네,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걸 지난해 8월 대구시가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강소영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주에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식은 참 우리 또 불순한 이상원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홍 시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소송까지 이기면서 말이죠. 한층 더 불쾌하게 만들어드렸는데. 이게 소송 중간에 대구시 쪽에서도 준비 서면을 제출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서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스토킹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준비 서면을 대구시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와, 듣도 보도 못한 논리가 나왔는데 졸지에 이상원 기자가 이제 스토커가 돼버렸는데 말이죠. 요새 스토킹 처벌법이요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벌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이야, 충격적인 또 논리가 있었네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배경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뉴스민에서 작년부터 홍 시장의 관사, 홍 시장의 표현에 따르면 숙소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를 해봤는데 7, 8월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게 7월 1일부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의 관사에 대해서 이 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뿐만 아니라 각각의 자치단체장들이 우리는 이 관사를 반납하겠습니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당 소속할 것 없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사를 보냈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사용했던 관사를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특광역시 단체장 중에서는 관사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 단위의 경우에는 사실 도 단위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고향과 국회의원 지낸 곳은 김천인데 근무하는 곳은 안동이지. 엄청 멀죠. 근데 이철우 도지사도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반납하겠다, 내놓겠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됐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사는 구시대 유물이다. 이랬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혼자 특광역시 단체장 중에 관사가 아니라 숙소예요, 숙소. 이러면서 유지하겠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좀 의아했던 게 홍 시장이 대구시장 하기 전에 수성구 을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본인의 거주지를 전셋집을 얻어놨어요. 근데 본인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장이 되고 나서 전셋집을 반납하고 관사에 들어가서 살겠다. 전세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나왔다. 전세 계약을 끝낸 거죠.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홍 시장이 또 내세웠던 게 부채 탕감.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네요. 이 관사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비공개 처분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관사를 마련함에 있어가지고 비용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이제 청구를 했다는 거죠. 네, 그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운영비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이유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 네. 오. 근데 본当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좀 자기 개인 소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지금 어디에 쓰였는지를 물어보는데 세금이 쓰이는 곳은 사생활이다. 네. 그럼 세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걸 보니까 대구시의 서면상 논리가 그랬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와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취향이 드러날 수 있다, 외부에. 이거는 사생활이다. 인테리어 취향은 사생활이다. 네. 와, 진짜 열심히 노력했네요. 그분들도 참. 그렇죠. 자, 제가 만약에 대구시 입장에서 이 소송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무슨 100%던 패소인데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야, 쌈박하네 논리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 자체를 제기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이걸 비공개 처분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공유재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다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비공개 결정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어마어마하게 괴롭죠. 이 법령에 따라서 이걸 과연 사생활로 볼 수 있을까? 근데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는 지시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디테일하게 지시하지는 않았다. 네, 지시는 안 했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 알아서 좀 눈치 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 보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만 좀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법적 판결이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민변 대구지부에 부탁을 했고 아주 민변 대구지부에서 흔쾌히 이거 공익변론을 맡아주겠습니다. 야, 아주 대단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변론을 맡아주시겠다.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흔쾌하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다들 흔쾌하지는 않았잖아. 좀 빨리빨리 해줬어야지. 강수영 변호사가 몸을 좀 살렸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죠. 아니 그때는 제가 대구 광역시의 소송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기할 때는. 그래 어쨌든 하성엽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이게 이제 막간의 그 지식입니다만은 그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죠. 정보공개법에는 일단 우리 이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뭐 이유, 뭐 동기, 뭐 무슨 뭐 때문에 필요해요? 이런 거 못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일단 동기가 불순하다. 동기가 불순해도 공개해야 돼요. 너 심심하지? 그래서 공개하는 거지. 안 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법에 정해놓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심사 중인 거, 뭐 예를 들면 공무원 공채를 진행 중인데. 뭐 1차 공채 지원자 명단을 공개해달라. 그렇죠. 지금 심사 중인데 공개하면 이건 심사가 뭐 부정에 쓰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강수영이가 지난달에 뭘 샀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정보가 갖고 있더라도 관공서에서 아니면 뭐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강수영이가 지난달에 당뇨 뭐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다녔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갑자기 아무 저하고 상관없는 누군가가 저를 놀리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강수영이 당뇨 걸린지 여부, 뭐 의료비를 얼마 지급했는지 여부, 뭐 이런 거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생활 침해 이런 게 이제 사생활인데 그런데 이제 홍 시장님이 관사를 리모델링함에 있어가지고 세금을 이제 사용하신 부분, 그거를 이제 사생활이라는 논리, 뭐 아까 취향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소송 중에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거죠. 야, 이쯤 되니까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판결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법원이 잘근잘근 그 논리를 아마 배척을 했을 것 같은데. 다 배척했습니다. 이 재판 진행하면서도 제가 판사님한테는 이게 좀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후에 이게 2022년 8월까지의 관사에 대한 비용 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청구한 것도 지금 이거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보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연동되어 있는 게 맞네요. 네. 빨리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판사님께서 이걸 보셨어요. 대구시가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우리가 청구한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까지도 직접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법원에다 제출하고 그리고 이걸 판결이 나면 공개를 하도록 해야 된다. 좀 따졌고 논리와 관련해서 판결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스토킹이나 괴롭힐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런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취향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취향을 고려해야 돼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또 판단을 하셨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목적과 대상 정보와 관련해서 이걸 다 따져봤을 때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얻는 시민의 세금에 대한 감시, 행정에 대한 감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아주 상식적인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 판결문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는 재판부인데 하여튼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교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울에 이제 달아보는 거죠. 그렇죠. 뭐가 어디 쪽이 더 무거운가. 이가 공개가 딱 됐을 때 피해를 입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피해. 그다음에 이걸 공개했을 때 얻는 시민들의 공익. 이걸 무게에 딱 올려놨을 때 어느 쪽이 무거운지를 보고 시민들의 공익이 무겁다면은 이건 공개돼야 되는 거다. 뭐 그런 논리인데 피해를 상정을 좀 상상을 해봤을 때 말이죠. 이게 정보가 공개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 홍 시장님이나 홍 시장님의 사모님? 뭐 그런 분들이 인테리어를 어디에 뭘 했는지 벽지를 뭐 발랐는지 타일을 뭐 썼는지 뭐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 얼마나 썼는지 밝혀진다. 그럼 그런 에서 피해를 받는 거는 그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피해라는 것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망신살? 망신이 될까요? 인테리어 뭐 했는지를 밝히는데. 그러게요. 그게 어떻게 시민들은 세금을 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내 세금 어디 쓰이는지를 알아야겠다는 그 절대적 공익 앞에서 과연 내가 우리 집에 벽지를 뭘 바르든지 말든지 그걸 니들이 스토커들이 왜 내가 스토커한테 왜 가르쳐줘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공유재산에 따라서 구입한 것은 비품관리대장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대구시가 물건을 샀다, 리모델링을 했다. 3,900만 원 썼습니다. 이거 통으로 된 금액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비품관리대장에 등재가 제대로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매기고 있는지 이게 공유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되어 있는지도 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에 이 개별 물품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따져볼 거는 과연 이 물품이 관사에 적절한 물건인가? 관사에 있을 법한 물건인가? 그리고 뭐 조례에 보면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응접 세트도 구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손님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도 마땅하다. 근데 안마기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안마기? 그것부터 애매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판단은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유스민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궁금한 게요. 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관사라는 거는 홍 시장님만 쓰고 끝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구광역시 시장의 관사라면은 다음 당선되는 시장도 써야 되는 곳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 시장님은 벽지가 파란색이 좋은데 제가 말이죠. 갑자기 미쳐돌아서 세상이 제가 시장이 당선이 됐어. 갔더니 우리 아내는 나는 파란색 벽지 너무 싫어. 막 통할 것 같아. 빨간색으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또 빨간색 바꾸고 또 그 다음 시장은 또 빨간색 너무 싫어. 또 파란색 바꾸고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시장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다시 할 것 같으면 그게 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용재산을 뭐 취향을 존중하는 문제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싶으면 개인 집에서 살면서
벽지 요거 발랐다가 저거 발랐다가 뭐 타일도 깔고 뭐 인테리어 물품도 사고 나무도 심고 뭐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관사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물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근데 그걸 취향 따라서 시장 바뀔 때마다 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막 바꾼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그것까지도 네. 저는 뭐 100번 네.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시장이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시장의 베네핏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시정 운영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그것도 뭐 충분히 시민들께서도 네. 용인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과연 필요한 물품인가? 라는 질문들은 시민들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사에 필요한 물품 중에 닌텐도 스위치를 샀다. 아하.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닌텐도 스위치를 밤마다 함으로써 말이죠. 골프 게임이 또 있거든요. 네. 골프장을 가지 않고도 그렇죠. 시장님께서 집에서 골프 연습을 하시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과연 이걸 굳이 공유 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나? 홍 시장님도 돈이 있으시니까 네. 홍 시장님이 사시면 되는데 네. 그러진 않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세금으로 네. 만약에 그게 구비가 됐다면 네. 그거 좀 이상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문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재미있는 게 이 12월 13일 날 판결이 났어요. 오전에. 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전자소송에서 우리는 네. 판결문을 송달했어요. 예. 근데 대구시는 아직까지 오잉?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언제 났죠? 선고가? 13일. 13일 지난주인데? 네. 5일 됐네 벌써. 네. 아직도 안 받았어요? 네. 소송 대리인이 선임돼 있습니까? 아니면 법무 담당관에서? 없습니다. 법무 담당관실이. 그래서 아마 전자소송을 불허하기는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공시송달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보통 이럴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제 2주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항소할지 여부를 이제 네.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공개도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이상원 기자님하고 한번 이런 말씀 나눴는데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공개를 계속 안 한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다. 만약에 지자체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또 시재정이 또 손해배상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법대로 하면 되고 판결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말을 안 들어서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주머니다 돈을 넣어준다. 네. 시재정으로. 이거는 배임이다. 이상원의 주머니를 왜 시재정으로 채워주냐 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농담 삼아 했었는데 뭐 농담 비슷한 거 하여튼 근데 뭐 그래도 법을 존중해줘야죠. 이게 판사가 법을 따라서 판결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법은 홍준표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한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대구경찰청장 앞에서도 그렇죠. 법은 내가 더 잘한다. 국회의원 앞에서도 법은 내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또 정치적 판결을 했네. 그러면 또 이게 홍 시장님 저격하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상원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났고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청구했습니다. 참 청구했죠. 제가 그 다른 거 지금 강제한 거 또 헷갈렸어. 너무 많아요 지금. 많죠. 이러니까 스토커 소리 듣는 거야.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청 기자님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공개를 안 했을까? 궁금증은 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독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자료를 받아서 어떤 취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이걸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합니다. 취재를 더 하고 말고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공개받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다 오픈해 놓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이 공개 청구를 한 거였기 때문에 이후 공개되지 않은 한 1년 반 동안 또 추가적인 비용을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 판결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매년 한 차례씩은 시민들에게 이 상황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목적이죠. 뭐 특별히 홍준표 대구시장을
괴롭힐 이유도 없고요. 뭐 상시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쓰였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나 같으면 들어와서 관사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이런 소리 들을 바에는 나와가지고 속 시원하게 그냥 내 돈 들여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살겠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뉴스민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뉴스민이 지금 연달아서 사실 전문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 처분을 당하고 거부 처분 당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 거기 좀 거의 뭐 뉴스민 언론사를 말이죠. 거의 뭐 아까는 뭐 스토커 얘기하셨는데 뭐 거의 하여간 불온한 세력 비슷하게 그렇죠. 뭐 이게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그 괴롭힐 목적으로 무슨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그런 의견들 심지어는 이제 이의 신청 결과 그 행정 심판 결정문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 법원에서 좀 다 바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대구시가 주장하는 게 대구시 단체장을 괴롭힐 목적으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송 상대방은 사인 홍준표가 아니라 대구광역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공개 처분 결정을 한 것은 대구광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건데 그 재발 저린다고 본인들이 대구시장의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인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장이 대구시 세금의 일부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이상훈 기자가 행정심판 청구한 것도 결정문도 그렇고 재판 행정소송 판결문도 그렇고 소송 수행자인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걸 대구광역시와 대구시장을 등치시켜서 자꾸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좀 도움이 된다면 대구시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어쨌든 법원 판결은 판례라고 해서 이제 계속 남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선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또 어느 지자체장이 이렇게 비공개를 하고 막 이러면 변호사들이 찾아보고 말이죠. 거기 봤더니 원고 천용길 딱 적혀있는 판결문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판결에 또 인용이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역사에 또 변혁을 이끌어내는 변혁까지는 하여튼 거창합니다만 하여간. 근데 아마 이걸 비공개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글쎄, 또 뭐 모르죠. 앞으로 또 법 잘하시는 분이 내가 법 잘한다 이러면서 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또 다른 직책으로 갔을 때 또 이러한 판결을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비슷한 결정을 또 예컨대 이제 대통령이 돼서 간사에 들어가시면서 또 간사에 또 뭘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 관사에 관한 어떤 비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럼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비공개해버리면. 근데 대통령은 또 다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거기는 또 안보가 들어가네. 안보가 들어가니까. 그러네. 지금 사실 우리 대통령실 관저 관련해가지고 여러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뭐 수의 계약을 했니 안 했니 뭐 사실상 뭐 관련 있는 업체 뭐 김건희 여사 통해서 했니 안 했니 이런 뭐 논란이 있었는데 퇴임 이후 돼서 뭐 다 아마 크게 논란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뭐 못 건드리는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뭐 다시 한번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이죠. 뉴스민은 스토커가 아니다. 불온 세력도 아니다. 그저 시민들 대신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걸 좀 진짜 선언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맞아요. 이 기사들 댓글들을 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결정,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는 댓글이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너무나 뭐 상식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글 자주 쓰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쓰면 우리 키워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돼. 이런 거 자꾸 크게 얘기하면 뉴스민 키워주는 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철저히 무관심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대구 MBC가 관련 보도를 같은 내용을 가지고 3건이나 했습니다. 그래요? 네. 봐, 이러니까 동맹이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자, 뉴스민이 말이죠. 취재 거부를 당하는 그날까지 듣보잡을 넘어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해가지고 취재 거부를 당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